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 언어의 특징과 인기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파이썬의 다양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을 수강하는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파이썬 언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시고요. 파이썬의 다양한 개발 환경과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파이썬 언어가 인터프리터 언어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썬 언어는 쉽고 강력한 언어입니다. 간결하고 배우기 쉬워서 누구나가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C나 자바 언어에 비해서 문법이 매우 쉽습니다. 또 표현 구조가 인간의 사고 체계와 매우 닮아 있어서 사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하고 싶다라는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주요 단어인 프린트, 괄호 열고 파이썬이라고 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결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매우 배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이썬 언어는 오픈소스이고 무료이며 강력한 언어입니다. 코드 양이 매우 줄어들 수가 있어요. 소스의 개발과 테스트도 빨라서 실제 프로젝트 수행하실 때 생산성이 매우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썬 코드는 자바나 C 언어에 비해서 3배나 5배 정도로 소스 코드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장성이 매우 좋은 언어인 파이썬은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철학인 건전지 포함이라고 하는 배터리 인클루디드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간단한 가전제품을 샀을 때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이 처음에 곤란할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 거를 좀 유의해서 바로 설치를 하더라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또한 표준 라이브러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외부 라이브러리도 매우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pypi.org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는 아주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3월에 120만 개 정도였던 이 외부 라이브러리가 현재 최근에는 한 350만 개 정도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약 매년 약 한 90만 개 정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양의 라이브러리가 올라오고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은 다른 언어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모듈들을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풀 언어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글루 랭귀지다, 풀 언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의 활용 분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빅데이터 처리와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언어입니다. 교육과 학술, 실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다양한 용도로 확장해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교양 및 전공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이나 대형 글로벌 기업까지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카카오라고 하는 대형 회사에서 이 파이썬 언어를 많이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또 특정 학술 분야의 화학, 물리, 천문학 분야까지도 파이썬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학, 공학, 과학에 활용되는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면 numpy, scipy, sympy 등이 활용되고 있고요.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 부분에는 판다스, 매플로립, 시번, 보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는 scikit-learn, TensorFlow, Keras,
파이토치 등의 라이브러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텐서플로우는 2015년경에 구글에서 개발되어 발표된 이후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어 현재 널리 활용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입니다. 또한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해서 현재 그 사용이 널리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사이클런, 또 딥러닝 분야에서는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가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운 이후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배울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파이썬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파이썬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의 주요 실행 환경인 인터프리터 버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CPU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개발하시려면은 파이썬 언어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려면은 이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그 개발 환경의 가장 코어 부분인 인터프리터를 어떤 버전을 쓸 거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표준 파이썬이 C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전통적 파이썬은 C 파이썬이라고 하고요. 그 C 파이썬은 C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python.org이고요. 이 C 파이썬과 더불어 함께 널리 활용되는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은 뭐냐면 IPython이라고 하고요. IPython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I는 인터랙티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화형 쉘을 지원하는 인터프리터 버전이고요. 최근에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용어를 바꿨는데 현재는 주피터와 IPython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력한 대화형 쉘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이 인터프리터가 설치된 운영체제에서 이용될 수 있는 각종 명령어를 이 쉘 안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체제와 밀접한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아이파이썬은 아나콘다라고 하는 배포판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이 아이파이썬을 여러분이 아나콘다로 설치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개발 환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 스파이더 등의 다양한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피터 노트북은 데이터 과학자와 딥러닝, 머신러닝 등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배우셔야 될 주요한 개발 환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Python과 IPython이 바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버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화면에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또 많은 다른 인터프리터 버전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뭐 사이썬, 아이런 파이썬, 아이언 파이썬, 루비 파이썬, 브라이썬 등이 있는데요. 뭐 아이언 파이썬은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C샵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자, 루비 파이썬은 루비라고 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거고요. 또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는 특화된 인터프리터 버전인 브라이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한 인터프리터 버전이 현재 존재하고요. 우리는 CPython을 쓰지만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IPython도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의 개발 환경은 크게 분류를 기존 IDE의 개발 환경을 추구한 내용과
그다음에 전형적인 파이썬만 개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 그리고 편집기 전문 개발 환경으로 분류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존 통합 개발 환경, 기존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 파이썬 개발 환경을 추가하는 개발 환경으로는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바를 많이 개발할 때 사용하시는 이클립스 안에서도 파이데브를 설치하셔서 여러분이 파이썬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파이썬 전용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썬 전용 통합 개발 환경으로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로는 파이첨, 스파이더, 코모도, 윙 파이썬 IDE, 파이스크립터, 써니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그 웹 기반 개발 도구인 주피터 노트북,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파이썬 기반의 웹 기반 개발 도구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있고요. 또 주피터 랩도 있습니다. 주피터 랩은 일반 개발 환경처럼 GUI가 꾸며져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은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 기반의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용 통합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로 서비스 해주는 개발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코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랩은 corep.research.google.com에 접속하시면 여러분이 구글 계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문제와 튜토리얼,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캐글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캐글에서도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URL은 kaggle.com/code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아니면 AWS, 아마존의 AWS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클라우드 개발 환경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개발 환경의 강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설치가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치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클라우드로 이미 설치된 개발 환경을 여러분은 쉽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를 이용한 개발 환경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료는 제한적이고요. 일반 기본적인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장기간의 사용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또 일정 금액을 지불하셔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편집기 전문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편집기 전문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 편집기에서 출발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대표적으로 C나 뭐 자바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나 뭐 HTML이나 이런 것들을 잘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 전문 개발 환경인데요. 대표적으로 서블라임 텍스트, 아톰, 빔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전에 한번 개발을 해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노트패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이러한 편집기 전문 개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를 적정히 깔아서 설정을 하시면 이러한 편집기에서 파이썬을 아주 쉽게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톰이나 서블라임 텍스트 등도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고 있고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싶다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통합 개발 환경은 파이썬의 통합 개발 환경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12개의 가장 인기 있는 파이썬 IDE와 코드 에디터라고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이썬 IDE라고 쓰는 8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만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예. 이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는 파이참이고요. 파이참. 그 다음에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표준 파이썬을 설치하면 설치되는 버전이 바로 아이들이죠.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두 번째 보면 스파이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스파이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의 배포판인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개발 환경인데 이 스파이더도 매우 개발 환경이 좋습니다. 여러분께 적극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사실은 여러분께 권장을 해드리는 통합 개발 환경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의 좀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지만 그 중에 적정한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그건 또 제가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 IDE의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써니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써니라고 하는 제품은 가장 초보자에게 적합한 아주 쉬운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여러분이 뭐 아이들만큼이나 쉬워요. 이런 파이썬 같은 걸 설치를 하면 전통적인 통합 개발 환경이라서 처음에는 약간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걸 원한다라고 한다면 써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내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관장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통 편집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매우 대세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실행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하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컴파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문장 바이 문장으로 동시 통역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동시 통역처럼 프로그램 코드를 한 줄 한 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 인터프리터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의 해석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우리가 파이썬의 주요 개발 환경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 인터프리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파일 방식인데요. 컴파일 방식에서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컴파일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파이썬은 인터프리트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고 인터프리터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프리터는 대표적으로 CPython과 IPython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터프리터가 제공이 된다. 물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인터프리터가 있지만 많이 활용되는 것은 CPython과 IPython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컴파일 방식의 대표적인 언어는 바로 C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C나 C++는 바로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이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소스 파일 안에 본인이 원하는 여러 문장의 코드를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소스를 컴파일러를 통해 목적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목적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방식이 바로 컴파일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C나 C++ 언어는 컴파일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그림에 있듯이 위쪽 상단의 왼쪽에 이 있는 코드가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그 바로 파이썬의 코드인데요. 이런 한 문장의 코드를 바로 인터프리터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 인터프리터 방식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문장이 여러 개 모인 소스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목적 코드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목적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컴파일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프리터를 쓰는 방식의 대표적인 언어는 파이썬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60년대에 만들어진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가 그 사이에 6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프리터 방식이 조금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뭐 현재는 하드웨어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또 여러 그 소프트웨어 성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약간의 속도의 저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돼서 현재는 다시 이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든 컴파일러를 사용하든 항상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오류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하거나 다시 인터프리팅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파이썬이 현재 인기가 날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결하고 강력하며 배우기 쉽고 생산성이 매우 높은 언어입니다. 또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제3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서요.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랭귀지다, 풀 언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활용 분야로 보자고 한다면 특히 교육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웹 프로그램 분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가장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너무나도 적합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구현과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인터프리터 버전은 매우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C파이썬과 IPython이라는 게 있고요. 인터프리터 버전 외에 그냥 개발 환경으로서의 버전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표준 파이썬인 아이들은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참,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그 다음에 콜앱 이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는데요. 자, 파이썬은 바로 인터프리터 방식의 대표적인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날로 인기를 끄는 이유를 특징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개발 환경과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이다. 그리고 C나 이런 언어들은 컴파일러 언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